네, 시민건강과장 여태익입니다. 확진자 발생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99번째 브리핑입니다. 확진자 관리 현황입니다. 먼저 입퇴원 현황입니다. 입원 251명, 내국인이 251명, 그 다음에 퇴원이 237명, 합계 488명입니다. 병원별 입원 예정 현황은 울산대병원에 81명, 마산의료원 1명, 대구의료원 18명, 영남생활치료센터 29명, 경북생활치료센터 37명, 대구 동산의료원 11명, 잔류 74명, 합계 251명입니다. 잔류 74명은 양지요양병원 와상 환자입니다. 환자 건강 상태별 현황은 양호 114, 중증 4, 중증 와상이 12, 와상 121명, 합계 251명입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국내 요인이 87%인 424명, 해외 요인이 13%인 64%입니다. 다음 일자별 발생 현황과 2페이지 월별 발생 현황, 연령대별 현황, 발생 지역별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퇴원 현황입니다. 사망자를 포함한 퇴원 현황입니다. 현재 237명입니다. 확진자 퇴원 현황입니다. 13명이고 13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련원에 25명이 입소 중입니다. 다음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울산 484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70대로서 울주군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남편과 아들이 있으며 아들은 울산 483번 확진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울산 483번 확진자는 483번 확진자와 12월 14일 접촉이 있었고 어제 23시 5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사항은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 현황은 가족 2명에 대해서 검사 결과 양성 1명, 음성 1명입니다. 양성 1명은 아들인 울산 483번 확진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울산 485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20대로 남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모와 누나가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부산 1245번 확진자와 12월 13일 접촉이 있었고 어제 23시 50분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 2명과 편의점 3명, 총 5명으로 모두 검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울산 486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70대로 울산 중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부인이 있습니다. 부인은 울산 487번 확진자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입니다. 창녕에 있는 장례 예식장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 1247번 확진자와 접촉이 있었습니다. 어제 2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치 내용입니다.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조사 중입니다. 검사 대상 및 검사 현황입니다. 가족 1명이 있고 가족 1명은 양성인데 부인인 울산 487번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울산 487번 확진자 현황입니다. 70대로 울산 중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은 남편이 있고 남편은 울산 486번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이분 역시 창녕 예식장에서 12월 2일부터 12월 4일까지 부산 1247번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이분 역시 어제 21시에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 1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검사 양성입니다. 남편 울산 486번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울산 488번 확진자입니다. 60대로 남구 거주자입니다. 가족으로 아내가 있고 건강 상태는 양호합니다. 발생 경위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조치 내용으로 거주지 소독을 완료했고 이동 경로 및 추가 접촉자는 계속 조사 중에 있습니다. 검사 대상은 가족인 1명을 지금 검사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8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 323번부터 424번까지 조치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어제 추가 질문 사항이었던 양지요양병원 내 검차 차수, 층수별, 직원 확진자 현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래 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미담 수범 사례입니다.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대표 박일준님께서 2020년 12월 15일 13개 선별진료소에 스탠드 히터 52대와 핫팩 2,600개 등 난방용품 468만 원 상당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10페이지 코로나19 상황 보고, 그 다음 12페이지 전국 발생 현황 추이, 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KTX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해외 입국자 특별관리 조치 사항과 해외 입국 예정자 자진 신고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페이지입니다. 양지 요양병원 관련해서 확진자 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브리핑 내용에 대한 질의가 계신 기자분께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유희정 기자님. 예, 울산 MBC 유희정 기자입니다. 486하고 487번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486과 487번 그 부부 환자입니다. 그 창녕 장례식장 가셨다는 분인데요. 예. 이분들 오전에 발표될 때 선별진료소에 자비로 검사를 받으러 가셨던 것 같은데 사유가 뭔지, 그다음에 어떤 장례식이셨고 이 부산 1247번하고는 무슨 관계인데 어떤 식으로 접촉이 있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부산 1245번 관련된 사람은 여동생, 부산 여동생의 남편이 확진이 돼서 그다음에 여기서 연락이 와갖고는 자비로 검사를 하시게 된 거고요. 증상은 별로 없으셔서 검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나 더 여쭤보면 요새 울산에서도 지금 감염 경로가 좀 확실하지 않은 환진자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있고 양지요양병원이나 이런 데도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요. 지금 수도권이나 강릉에서는 전주민 검사하겠다.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서는 울주군도 관련해서 발표를 하기도 했던데 혹시 이걸 시 전체를 확대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부정적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 네. 오늘 오전에 아마 울주군 수님께서 울주군민을 대상으로 신속 항원 검사를 무료로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신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런데 우리 시 차원에서는 아직 검토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코로나19를 검사할 수 있는 방법들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PCR 검사,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액 검사,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그 신속 항원 검사인데 이게 이제 그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다 장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단점을 우선 비교를 해보면 이제 PCR 같은 경우를 먼저 지금 우리가 계속 쓰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장점은 높은 정확도입니다. 그 다음에 비교적 싼 가격.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뭐냐 하면 이 검체 채취 부담이 따르는 겁니다. 즉 비인두 도말 검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전문 인력이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액 검사가 있는데 이거는 장점이 이제 검체 채취를 본인이 하니까 용이하죠. 검체 채취 방법이. 그 다음에 그 비교적 정확도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높은 정확도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단점은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비용이 비쌉니다. 대신. 그 다음에 풀링 검사를 못합니다. 풀링 검사를. 그러니까 취합 검사를 하는데 이 취합 검사를 못하는 단점과 비용이 너무 비싸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울주군이 발표한 그 신속 항원 검사가 있는데 이거의 장점은 일단 비용이 쌉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가 30분 만에 나옵니다. 아주 장점이 좋아요. 그런데 그 장점 못지않게 단점이 이 치명적인 단점인데 민감도가 떨어집니다. 이 말은 즉 무슨 그 민감도도 떨어질 뿐더러 이제 이것도 검체 채취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비인두 도말 그 채취를 해야 되고 전문 인력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민감도가 90%, 특이도가 96%. 그러니까 이걸 다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위양성률이 이 말은 뭐냐면은 음성인 샘플을 100개를 검사를 하면 그 중에서 396개가 양성으로 판정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위양성은 그나마 좀 괜찮은 게 위양성이 이 396개가 양성이 나와도 그 양성을 PCR 검사로 다시 검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가 되지를 않다고 보고 우선 비용이 들고 인력이 들고 하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근데 가장 치명적인 거는 위음성이 그러니까 민감도 90%니까 10명이 쉽게 말하면 양성인 샘플 100개를 가지고 검사를 했는데 10개는 음성으로 판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재검사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걸 그대로 믿고 활동을 한다든지 나는 음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움직이게 되면 확산하는데 이 차단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속 항원 검사는 어디까지나 이게 이제 제한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아주 급박할 때 참고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으로 봐야 되지 이걸 그냥 우리 PCR 검사 방법에서 판정해주는 음성이라고 믿고 하기는 너무 부담이 큰 거다. 그래서 위음성률이 10%나 된다라는 게 이게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선뜻 이 방법을 들여서 그 많은 인력이 소모가 돼야 되고 비용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으로 우리가 못 믿게 되는 검사라면 굳이 지금 이걸 정체적으로 다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회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시도도 그렇고 다 멈칫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이제 방역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 위음성에 대한 대책이 없는 방법이라면 굳이 이거를 지금 우리 울산 같은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울산이 양지 요양병원 코호트되어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우리가 위중한 상황인 거지 바깥 지금 상황은 그렇게 복잡한 도시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수도권이 한다고 그냥 따라서 이렇게 하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할 거며 비용을 어떻게 할 거며 그 음성 나왔다 해서 그러면 그걸 음성을 믿을 것인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추가 질의서
계십니까? 조아람 기자님. 네, KBS 주아랑입니다. 저희 그 요양병원 내에 이제 잔류 인원이 74명으로 여기 지금 나와 있던데요. 아무래도 이분이 이제 와상 환자분들이다 보니까 고령의 기저질환까지 있어서 빠른 이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까지 이런 병상 공급이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 잔류해 계시는 분들 환자분들 건강 상태는 어떤지, 또 제가 듣기로는 4차 전수검사도 오늘 진행한다고 하는데 맞는지 세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전수검사는 내일 합니다. 내일. 우리가 이제 3일 지나고 이제 4일째, 내일 4일째 되죠. 내일 3일째. 이제 3일째, 이걸 뭐 매일 한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너무 늦게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매뉴얼대로 3일 정도에 한 번씩 계속 체크를 해가는 거고, 내일 하게 되면 모레 이제 결과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이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거고, 지금 병상은 지금 이렇습니다. 내일 생활치료센터는 개소를 합니다. 양남 현대자동차 연수원을 280규모는 일단 내일 개소를 합니다. 하고, 개소를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경남생활치료센터 대구시, 그 다음에 경북생활치료센터로 분산해서 지금 우리가 그 환자를 이송을 했는데, 그 멀리 이렇게 이제 갈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우리 양남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병상 배정을 할 것이고, 거기가 예를 들어서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 그때는 경남이든 대구든 또 경북이든 이제 이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요청을 해서 이제 해소를 해 나갈 거고, 지금 21일까지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퇴원이 43명이 이제 퇴원을 합니다. 오늘 내일 퇴원하는 인원이 32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자가 이제 입원자가 많으면 곧 퇴원자도 많은 건데, 입원자가 이제 퇴원을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양주요양병원에서 아주 근원적으로 그 전원하기가 어려운 환자가 아니면 순차적으로 울산대학교 병원으로 다 그 전원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이렇게 계속 장기간 가게 되면 이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 거고 해서, 비확진 입원자들, 지금 양지 요양병원에 있는 비확진 환자들을 빨리 다른 곳으로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러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구를 하고 있고, 일단 중수본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람들 케어할 수 있는 의료진만 확보가 된다라면 그분들을 따로 이제 별도 공간으로 전원을 시켜서 거기서 별도 관리를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 중에 있습니다. 강구 중에 있고, 또 이거는 이제 뭐 그분들이 그러니까 미확진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분들이 뭐 온다 그러면 또 좀 이렇게 주변이 좀 시끄러워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십니다만은, 그 일단 그런 방법까지 저희들이 지금 강구를 지금 내부적으로 하고 있고, 의료진이 그 파견만 된다면 조속하게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서 하루속히 이 양지요양병원 문제는 종교를 지울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현희 기자님. 네, 방금 의료진 얘기하셨는데요. 그 양지 요양병원 지금 의료진이 상당히 좀 시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제부로인가요? 그 각 보건소의 그 기존 업무들이 다 중단된 걸로 알거든요. 예. 그럼 거기 남아 있는 좀 인력들 각 보건소에 그 뭐 의사나 간호사들 이렇게 양지 요양병원에 투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예. 지금 보건소 이제 의료 인력들이라 하고 하는 인력들이 이제 간호사의 면허를 가진 간호사, 그다음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 이분들이 양지병원, 요양병원에까지 가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도 그 인력이 필수로 있어야 되는 인력들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다라면 그런 분들도 차출을 해서 우리가 배치를 하면 되는데, 울산이 지금 뭐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공무원들이 어디 뭐 여유 있는 인력을 단 한 명도 허락을 안 하니 그런 인력은 없고, 오로지 저희들은 중앙에 이제 인력 풀을
관리를 중앙에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요청을 해서 투입되는 인력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추가로 지금 또 온 내용이 어제까지 우리가 지금 간호사 9명, 요양보호사 4명이 지원이 내려왔고 또 추가로 온 분들이 간호사 8명, 요양보호사 8명이 또 추가로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양지 요양병원 내에는 지금 그분들의 노동 강도는 많이 이제 다운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는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비확진자들 이분들을 따로 분리를 시켜서 이분들만 따로 좀 치료를 해드리고 싶은데 이분들도 와상 환자들이고 감염은 안 됐지만 그럼 그분들한테 붙어야 될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와상 환자는 3교대로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이제 중앙에서 결정이 빨리 돼서 만약에 된다라면 저희도 그 방법으로 빨리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아까 울주군 그 무료로 지금 시행하는 신속 항원 검사에 대해서 지금 울산시는 조금 부정적이신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어쨌든 울주군에서 이걸 시행하면 지금 우리 그 검사하고 확진자 현황 지금 집계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 검사 인원이 상당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를 토대로 이게 같이 집계를 하실 건지 그거는 예외로 두실 건지 그 다음에 지금 이 신속 항원 검사 같은 경우에 그 양지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좀 도입해도 되는 거 아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선 양지 요양병원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 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그냥 참고용인 거예요. 참고용. 결국은 PCR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울주 운영을 이걸 한다 해가지고 뭐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지도 않고 긍정적이지도 않는데 하면 하는 거죠. 그거는 군수가 결단해야 하는 문제니까 하는데 우리가 뭐 거기에 대한 부정적이다 이건 아니에요. 하시는 거는 뭐 좋죠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런 장단점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하고 일단 그런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음성에 대한 신뢰가 너무 이 시민들이 가져버리게 되면 방역에 차질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방법을 지금 아직까지는 이게 보편화되지도 않고 뭐 이 제대로 지금 이 그 결과에 대한 이것도 없는 거를 미리 막 이걸 넘기한다고 따라가면서까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집계는 같이 다 취합을 하실 건가요? 예? 집계 기준도 다 취합을 하실 건가요? 집계는 별도로 신속 항원 검사 몇 건 했다. 그 집계는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PCR 검사 건수로 지금 집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 포함을 시킬 수 없는 검사예요. 이거는 PCR 검사 따로 참고용 이제 그 항원 신속 검사 울주군에서 한 검사는 몇 건 했다 정도 우리가 현황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되겠죠. 예, 주선미 기자님. 울산미 주성미 기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양지 요양병원의 비확진 환자들을 따로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분들 중에서 사실 잠복기일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분들은 완전히 격리되어 있는 새로운 공간에 가서 그분들끼리만 딱 공간을 차지하고 계셔야 되는 걸 텐데 예, 혹시 그런 공간이 예. 있을까요? 그거는 우선 이제 우리가 검토를 하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담보돼야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그건데 우선 완벽하게 격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동선 분리가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의료진들도 격리 부분이 완벽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층 예를 들어 한 층 단위라면 그 층은 별도 공조 시스템이 따로 돼 있어요. 이런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곳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찾아야 되고 찾는다 하더라도 그 이제 민간 시설일 수밖에 없는데 그 민간 그 병원 운영자들이 쉽게 말하면은 흔쾌히 허락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기는 있는데 힘들지만 저희들은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배대원 기자님. 네, UBC 배대환 기자입니다. 이제 중앙에서 의료진이 간호사 8분, 뭐 요양보호사 8분 이렇게 쭉 계속해서 오고 계시다 들었는데
지금 확진자 구역이랑 비확진자 구역이 지금 몇 명씩 이렇게 투입이 됐고 지금 또 모자란 부분을 또 충원을 추가로 하셨다고 했는데 몇 분이나 좀 이렇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어제자 브리핑 자료에 이제 병원별 입원 예정 현황에 대구 의료원이 31명이던데 오늘 1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차이가 지금 나는지 퇴원했겠죠. 거기서. 13명 다 한 번에 네, 퇴원하면 거기서 줄어듭니다. 네. 그래서 앞에 지금 네, 그거는 퇴원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퇴원 아니면 거기서 다른 데로 또 전원을 갔거나. 예. 네, 그러면 그 의료진들 지금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요청을 하셨는지 제가 지금 확진자 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과 비확진자 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는 의료진은 분명히 구분이 돼 있는데 오늘 현재 비확진 구역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 확진자 구역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돼 있는지 정확히 지금 구분을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우리가 또 파악을 해야 되겠네요.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로 이제 인력 투입은 지금 8명 정도가 더 이제 우리가 원래 24명 요청했는데 우선 16명 왔고 8명 남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이제 비확진자들을 분리를 시켰을 때 그분들을 최소한 그 한 60명 정도 최소 인력이 60명 정도 될 걸로 보는데 그분들을 별도 케어를 할 수 있는 의료진 별도 그건 이제 오늘이라도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할 거고요. 되면 결정되면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우리가 물색을 해서 협의해가지고 공사할 거 좀 하고 해서 전원 조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예, 추가 질의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대변인실을 통해서 제공해 드리는 걸로 하고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종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